형, 이번 튀는 판례 봤어요? 너 튀는 판례가 몇 개인지 아니? 내가 추적하고 있는 것만 30개가 넘어. 그거 모아서 웹소설 쓰려고 생각했거든. 아, 장난치지 말고요. 이번 26년도 대법원 판례요. 이거 튀는 냉동홍고술도 이제 질병수술비 지급된다는 판례 맞죠? 뭐? 이건 그런 판례가 아닌데? 보험사가 진 판례잖아요. 그럼 튀는 냉동홍고술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 판례는 그건 아니야. 최근 이런 엉뚱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6년도 대법원 판결 때문에 튀는 냉동홍고술도 이제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험회사가 졌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보험회사가 진 판례는 맞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튀는 냉동홍고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판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튀는 냉동홍고술에 질병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님이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튀는 냉동홍고술은 수술에 해당할 수 있다. 2. 다만 법원은 수술 횟수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3. 하지만 약관에 피부질환 면책 규정이 있다면 질병수술비는 면책된다. 4. 그리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민법 103조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번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면책약관이 없다면 그냥 횟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어서 신문사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번 영상과는 관련이 없으니 패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부질환 면책 규정이 없다면 튀는 냉동홍고술도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24년 M사의 피부질환 수술비 특약에 대해 면책약관이 없다면 냉동홍고술 시행 횟수에 따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양 의원님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결론 4번 뒤에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즉 5번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긴 뭡니까? 반환해야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데. 근데 이번 대법원 판례만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봐야지 이번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던 판례 중 하나인데 이게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보험사, 같은 피보험자, 같은 보험 계약입니다. 먼저 A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튀는 냉동홍고술을 400회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서 일부 삭감되긴 했지만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B 기간 동안에도 피보험자는 무려 2100회 튀는 냉동홍고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계속 청구해 수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환점이 생깁니다. 같은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던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 자체가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H보험사는 B 기간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의 결론이 바로 이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심과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 기간 동안 받은 보험금은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걸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B 기간 동안 받은 보험금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A 기간의 기판력이 B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A, B 기간 모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이 피보험자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은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험금을 돌려받았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축구 경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전에서 오심이 있었더라도 경기가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전반전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후반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심이 있었던 그 한 경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축구 규칙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보험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건 결론에서 얘기해 볼까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티눈 냉동운 고술 보험금 인정 판례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라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어떻게 하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질문.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 보험금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